어, 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요 예제를 이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예제를 이제 설명하면서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구조로 이러한 문자열의 다음 문자를 맞추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했었고, 이제 요러한 그 예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있던 정보를 좀 기억해가지고 다음을 예측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y1을 예측할 때는 x1만 쓰겠지만, y2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x1 그 다음에 x2 이제 요거 두 개의 정보를 이제 같이 이용해 갖고 요렇게 y2라는 애를 예측을 하고 싶고, y3라는 애를 예측을 할 때는 x1 x2 x3 이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맞추고 싶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뭔가 과거의 정보를 이제 기억해 가지고 다음 예측 값을 구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순환신경망을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상 텍스트의 이제 앞부분에 있는 텍스트를 보고 뒷부분에 있는 텍스트를 맞추는 어떤 네트워크를 계속 설계하는 데는 초점을 맞췄는데, 그걸 이제 순환망으로 제가 구성을 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순환망을 굳이 구성하지 않아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순환망으로 구성하지 않은 거는 이게 그 뭐 A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게 될지 이렇게 애매해지는 예제가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직전의 정보 상태를 좀 기억해 가지고 다음에 이제 값을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어떠한 정보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모티브까지 끌어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환신경망을 설계하기 전에 예비학습이 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요거를 예전에 그냥 설명을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거를 좀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예비학습을 통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 거냐면은, 네트워크 1,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로 네트워크를 쪼개가지고, 이 쪼개진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이제 전달해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동시에 학습하는 이제 뭐 그런 거를 하고 싶거든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의 의미가 도대체 뭐였는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토치 이제 옵팀에 뭐 예를 들어서 스태티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쓰게 되면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제가 그 뭐 거의 암기를 이제 시키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는 이래요. 그러니까 그 토치의 옵팀에 어 이런 식으로 어 전달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 이 자리에 그러니까 얘 말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움말을 살펴보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이터러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있는 자리에는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게 이제 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얘가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이터러블 오브젝트이고, 만약에 내가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아닌 것을 넣게 된다면은 이 토치 옵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이러한 옵티마이저가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방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모티브가 되는 이그젬플이 요게 아마 처음에 문제점을 인식할 때 이제 되게 직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 우리가 제 계속 봐왔던 예제입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런 이제 리니어 모형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적절한 이제 W 해시랑 W W
제로의 가 W1에서 이제 구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적절한 선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X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에 이렇게 1이라는 데를 넣고 두 번째에 이제 X라는 데를 이제 넣게 되면은 요런 라지 X 그러니까 n by 2 매트릭스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또 W 라는 걸 이렇게 정해 갖고 얘를 이렇게 y 햇으로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w 햇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잡았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값을 잡고 요 초기 값을 잡게 된다면은 x에 w 햇이 이렇게 연산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y 햇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처음에 그렸던 그림과 이제 겹쳐 그리게 되면은 이게 최초의 직선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요 이제 최초의 직선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업데이트를 할 때 제가 이제 확률적 경사관법을 이제 처음에 그냥 경사관법을 설명했죠. 그냥 경사관법을 막 이야기할 때 막 뭐 알파 해가지고 그냥 수식을 그대로 쳐서 이제 곱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옵티마이저에 넣고 이렇게 학습을 하면 더 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배울 때 제가 이렇게 하고 그냥 W 햇을 이제 업데이트 할 때 W 햇은 W 햇의 뭐 데이터에다가 마이너스 뭐 그다음에 알파 적당히 이제 알파 뭐 0.04 뭐 이런 거로 곱해갖고 W 햇의 뭐 그래드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것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선형 모형을 했는데 선형 모형 이 요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쵸? 요렇게 y햇을 구하고 요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는 이거를 요 과정을 옵티마이저라는 애가 이제 대신해 줬단 말이에요. 옵티마이저라는 애가 이제 대신해 줬는데 그러니까 스텝 4에 이제 다른 표현 이러면서 이제 옵티마이저를 제가 이제 처음 설명할 때 요렇게 쓰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네트워크라는 애를 만들어 갖고 옵티마이저를 만들 때 항상 요런 패턴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가로를 열고 닫고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옵티마이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적합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옵티마이저를 쓰려면 항상 네트워크 형태로 뭔가 이제 출력을 뱉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뭐 그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렇게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내가 만들지 않고 그냥 요렇게 이제 W 햇이라는 걸 만들고 이 W 햇을 옵티마이저에 이제 잘 전달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연산이 옵티마이저 내부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저라는 애를 이제 만들 건데 옵티미에서 처음이니까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넣고 여기에 이제 원래는 이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뭐 이런 식으로 넣었었는데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y 햇으로 볼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습할 파라미터 이제 w 햇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옵티마이저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 자리에는 하여튼 이터러블이라는 게 들어야 돼가지고 이터러블을 만드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리스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옵티마이저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 에라를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러닝 레이스를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에러가 나고 요거를 하면은 뭐 이터러블한 애를 이제 넣어라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나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터러블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에러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요러한 현상을 이제 확인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 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YS 만들고 옵티마이저를 만들 때 W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W 이제 햇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최초의 초기 값이죠. 이 최초의 초기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30분 에폭을 진행한 다음에 적합을 시켜보면 이렇게 잘 학습이 된 상태로 W 햇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WS를 학습할 때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스텝 4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스텝 1 그쵸? 요게 스텝 2 스텝 3
요렇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원래 W 해서봐 이제 손으로 이제 직접 쳐갖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특이한 점은 옵티마이저를 썼지만 네트워크를 쓰진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요런 풀이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이제 모티브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되는지. 그러면 이제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이제 뭔지 이제 뭐 요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이제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잠깐만 다시 리뷰를 하면은 일단 파이썬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함수 같은 것도 오브젝트고 간단한 리스트 같은 것도 전부 다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두 다 뭉뚱그려 가지고 오브젝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그 오브젝트마다 이제 다른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오브젝트 이름을 이렇게 막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를 열고 닫아 갖고 함수처럼 동작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오브젝트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인 이렇게 하면은 이 포문에 있는 요 인 다음에 쓸 수 있는 요런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위드 다음에 위드문과 이제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들인데 그러한 오브젝트를 뭐 컬러블 오브젝트 뭐 이터러블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일단 이터러블 오브젝트는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옛날에 수업을 했던 내용을 이제 잠깐 돌아오면은 모티브가 이제 요렇습니다. 요런 이제 포문이 있을 때 포 i는 1, 2, 3, 4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 프린트 i를 치면은 i가 이제 처음에 있는 이 원소에 접근해서 1이라는 애가 출력되고 2라는 애에 접근해서 2가 출력되고 뭐 이제 요런 식으로 돼서 1, 2, 3, 4가 출력되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1, 2, 3, 4를 포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지금 리스트 형태로 넣었었잖아요. 근데 이 리스트 형태로 넣지 않고 내가 튜플 형태로 넣어도 똑같은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리스트도 되고 튜플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스트링으로 넣어도 이 스트링이 있는 각 원소에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A에다가 O를 넣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A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O 하나가 출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에러가 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포문 뒤에 이렇게 올 수 있는 포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어떠한 것들을 쓸 수 있느냐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되게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포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는 이터러블 오브젝트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이터러블 오브젝트인데 요렇게 하면은 PRINT 뭐 요런 게 이제 잘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제 이터러블 오브젝트인 거를 얘가 이터러블 오브젝트인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게 또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거는 판단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LST의 숨겨진 메소드 중에 언더바를 이제 치고 이제 탭을 누르면 숨겨진 메소드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숨겨진 메소드 중에 이터라는 그 애가 있으면은 이터러블 오브젝트입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있으면은 이터러블 오브젝트이고 얘가 없으면은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아까 올 수 있는 게 이게 요런 것도 있었죠. 그러면은 요렇게 튜플 요런 것도 이제 가능했는데 여기에도 언더바 튜플에도 이터라는 게 있죠. 그렇죠? 뭐 요렇게 이제 확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dir라고 치면은 여기 안에 있는 그 모든 메소드들이 다 출력되거든요. 이 중에서 이터가 있는지 찾으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너무 이제 찾기 귀찮으면은 요거를 집합의 자료형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럼 이렇게 집합으로 바뀌게 되죠. 요 dir의 결과는 아까
여기 가로 모양이 지금 다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셋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집합이 되고, 그러면은 이 집합에 내가 이제 찾고 싶은 애를 이렇게 원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집합을 이제 걸어주면은, 만약에 이제 겹치는 애가 이터라는 애가 이제 존재하면은 여기 이렇게 교집합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은 얘가 이제 안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튜플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까 됐었죠. 이것도 이제 똑같이 출력이 되는데, str에 보면은 이터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str 이러면 이제 잘 이제 출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보았던 뭐 언더바 a에다가 내가 그냥 인트로 뭐 3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니까 인트 오브젝트는 이터러블하지 않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인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언더바 a에 이터가 있는지 보면 되죠. 그렇죠? 이터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찾아봐도 이터가 없어갖고 그냥 비어있는 공집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포문 안에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거는 그 아까 리스트나 그 튜플 같은 거는 이제 이터러블 오브젝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면은 포문 안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터러블 오브젝트이고,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이제 찾는 방법은 그 dir을 쳐가지고 이터라는 애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돼요. 요게 그 이터러블 오브젝트이면은 왜 포문을 쓸 수 있냐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 뭐 일단 이 수업에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증을 위해서 한번 좀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언더바 이터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이터라는 애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뭐가 이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터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터레이터가 되면은 뭐가 좋으냐? 이 이터레이터는 이제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이제 정보가 없는데, 여기에는 또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 언더바 넥스트라는 기능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 숨겨진 기능을 또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일단 리스트라는 애는 언더바 이터는 있어요. 이터는 있으니까 얘는 이터러블 오브젝트인데, 얘는 이제 넥스트라는 기능은 숨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갖고 얘는 넥스트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이제 이터라는 애를 이제 함수로 쓰게 되면은 이터레이터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터레이터에는 넥스트라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리스트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원소가 튀어나오게 돼요. 근데 얘를 한 번 더 쓰잖아요. 그 다음 원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 원소 2죠. 그렇죠? 얘를 이제 한 번 더 쓰면은 그 다음 원소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제 원소가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첫 번째 원소 1, 그다음 두 번째 원소 22가 나오고, 세 번째 원소는 3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꺼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꺼낼 애가 없죠. 얘를 꺼내고 얘를 꺼내고 얘를 꺼냈잖아요. 끝까지 다 꺼냈으니까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스탑 이터레이션이라는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포문이 돌아가는 원리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기에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애가 오는데, 여기에 내부적으로 이터라는 함수를 써줘요. 그래갖고 얘를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이터레이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터레이터로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라는 의미구나라는 게 그냥 바로 이해가 되죠. 아무튼 그래, 그 이터레이터라는 걸 만들면 뭐가 좋냐? 그리고 이제 숨겨진 기능이 이제 넥스트라는 게 열리는데, 이 넥스트는 특징이 원소를 이제 하나씩 꺼내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더 꺼내낼 원소가 없으면 스탑 이터레이션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 특징을 이용해서 포문에 있는 얘를 이터레이터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i에다가
이제 요런 기능이 이제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거죠. 이터레이터 넥스트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i가 만들어지고 print i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 꺼내진 원소 첫 번째 원소에 대한 이제 얘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면은 넥스트가 한 번 더 실행돼서 또 i에 들어가고 그럼 폼은 그럼 언제 멈추냐 말 그대로 스탑 이터레이션이 에러가 나오게 되면은 이 반복을 멈추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갖고 포문의 동작 원리는 이제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그 이터레이터에서 넥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줘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꺼낼 수가 없으면은 스탑 이터레이션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에러가 나올 때까지 이거를 이제 반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요 내용이 아니고 여기 있구나. 요거를 이제 한번 그 읽어보시거나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포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식대로 포문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거 제가 그냥 예제로 숙제로 냈던 건지 뭐 시험에 냈던 건지 그런데 내가 이제 이터레이터를 만드는데 포문을 돌릴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라는 내에다가 뭔가 포문을 돌렸는데 묵지바를 이제 랜덤으로 이제 출력을 하면서 찌가 나오면은 포문이 이제 멈추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클래스를 이제 구성하는 뭐 이러한 예제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포문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적당히 설명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터레이터라는 거는 포문 뒤에 쓸 수 있는 애다라고 이제 포문에 이제 iin 뭐 땡땡땡땡 여기 물음표 자리에 이제 쓸 수 있는 애가 이터러블 오브젝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요 도움말을 넣어서 확인을 했을 때는 파라미터 자리에 이터러블이라고 된 애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다시 이제 쫓아가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은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인풋 피처가 1이고 아웃풋 피처가 1이고 그러면 이제 웨이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네트워크에 있는 애를 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토치 옵팀의 여기에 보통 이제 네트워크 파라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옵티마이저를 만들었잖아요. 이 코드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설명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냥 간단한 리니어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풋이랑 아웃풋을 둘 다 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웨이트하고 이제 바이어스를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점 파라미터 얘가 이제 토치 옵티마이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터러블 오브젝트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가 이제 이터러블 오브젝트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숨겨진 기능 중에 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지를 보니까 얘는 숨겨진 기능으로 얘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무슨 의미냐? 요렇게 포문에 인 뒤에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에 인 뒤에 그냥 뭐 포 이렇게 해갖고 피아란티 파라미터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설정했던 이 웨이트나 이 바이어스에 대한 그 파라미터 값이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동작을 하게 만드는 애면은 무조건 이 토치 옵팀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 다음에 네트워크 파라미터하고 가로 열고 닫잖아요. 이 자리에 요거하고 비슷한 동작을 하게 만드는 애면은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냥 네트워크 웨이트 있고 그렇죠? 이게 출력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바이어스를 각각 이렇게 출력해 갖고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넣어도 출력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돌아가는 코드인데 요게 싫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터러블 오브젝트, 그러니까 리스트도 이터러블 오브젝트잖아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이제 강제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에 했던 예제 요거를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이번에는 제가 그 라지 X를 만들지 않고 스몰 X하고 스몰 Y만 놓고 대신에 이제 B하고 W라는 애를, 그러니까 웨이트를 W, 바이어스를 이제 B라는 애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만들었는데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전달을 할 건데, 그러니까 B하고 W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해 가지고 옵티마이저에 넣어주면은 이 옵티마이저가 잘 만들어져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학습 전이고 요게 학습을 하는 코드죠. 그렇죠? YS는 B 플러스 WX, 그 다음에 로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옵티마이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가지고 이 B하고 W를 학습해야 되는 애다라고 이제 전달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학습이 되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학습된 W, 학습된 B가 있겠지. 그게 이제 잘 학습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이 예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옵티마이저의 얘를 그냥 이터러블 오브젝트, 그러니까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만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학습전, 그 다음에 학습 후가 잘 실행이 되어 가지고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제는 이제 그 예비 학습이 다 끝났고 A, B, 그다음에 A, C, A, D 요 이그젬플을 이제 다시 살펴볼 건데 우선 그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txt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계속 이제 했던 코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x, y를 이제 원하는 인코딩을 하지 않고 보통 인베딩 레이어를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0, 1, 0, 2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죠. 얘는 1, 0, 2, 0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근데 이번 예제에서는 얘를 이제 원하는 인코딩 형태까지 미리 그냥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베딩 레이어를 쓰지 않고 그냥 리니어 레이어를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x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토치 nn에 펑셔널이라는 모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원하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x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 형태로 그냥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x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에 그냥 그대로 넣을 거라서 요거는 이제 플롯형으로 좀 바꿔갖고 1.0, 0.0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x에 놓고 얘를 y에 놓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x하고 y를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인코딩 된 형태로 되어 있겠죠. 사실 이게 원하는 코딩까지 미리 정리를 하는 이유가 RNN에 넣을 때는 X를 요렇게 요러한 형태로 이제 그 넣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그 X가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숫자화 시킨 형태가 입력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화 시키는 방법을 제가 사실 거의 원하딩 코딩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사실 원하딩 코딩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 시키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제가 그 중에서 원하는 인코딩이 제일 설명하기 편해가지고 원하는 인코딩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인코딩이 아니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인베딩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 인베딩을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는 나는 잘 모르겠고 RNN에 이제 그러니까 순환신경망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애는 하여튼 X는 이제 숫자의 형태로 된 어떠한 이제 벡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예제는 x하고 y를 원하는 인코딩까지 구현을 했고, 이 저번 시간에 이제 풀이를 하다가 이게 강의 노트가 저번 시간 강의 노트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강의 노트에서 요거를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요 구조에서 학습을 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일단 갖고 와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럼 이제 이게 얘지. 그치. 이게 제가 사실 아까 아침에 수업을 했다가 마이크 없이 수업을 해갖고 재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강의 노트가 좀 이제 잘 그래도 순서대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요게 이제 실패한 풀이인데 그냥 그 여기에는 원어딩 코딩을 하지 않았으니까 인베딩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넘버 오브 인베딩 그러니까 이게 4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멘전이 2 그리고 테네치를 거친 다음에 리니어 그 다음에 인풋 피처는 2고 아웃풋 피처는 4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만들었죠. 그리고 Y 햇은 이제 4디멘전이 나오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취해갖고 로스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소프트맥스 층이 이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스 펑션이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소프트맥스를 빼고 리니어까지만 쓰면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국민 옵티마이저를 썼고 여기 네트워크에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조금 바꿔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떼어내 가지고 요 부분만 수행하는 이제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고 그거를 우리가 H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요 부분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리니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두 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두 개의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전달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네트워크로 쪼개갖고 이제 파라미터를 각각 리스트 형태로 전달할 거기 때문에 이제 요 예비 학습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여기까지를 이제 구현을 할 건데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클래스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불편하게 클래스를 써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만드는 이제 쓰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뭐 요 그 과정을 따라서 클래스를 만들어라라고 그냥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음, 그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러한 틀을 복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사용할 레이어를 정의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YS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제 정의를 하고 이름을 붙이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일단 복사하고 레이어들을 적당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이름은 내가 H 네트워크라고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X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제 나오면은 이게 히든 레이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히든 레이어라는 거는 여기에서 뭐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이 H 상태라는 거를 의미하죠. 여기 있는 H. 그러니까 X가 들어가서 여기 있는 H를 만드는 코드까지 짜놓고 그 다음에 H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요거는 이제 다 다룬 거 이제 뒤에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X가 들어가서 하여튼 히든 레이어까지 출력을 뱉어내주는 그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건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네트워크를 짤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레이어는 요거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 요 두 개 레이어를 이제 각각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을 붙일 때는 여기에 셀프 뭐 어쩌고저쩌고 요런 식으로 붙여야 된다고 했죠. 얘는 이제 셀프 또 어쩌고저쩌고 일단 인베딩이 아니고 우리는 원하는 콘이 이미 되어 있는 형태니까 얘는 이제 리니어로 잡아주고 여기 있는 넘버 오브 인베딩을 4로 하는 게 아니고 인풋 피처를 이제 4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 피처는 2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름은 이제 X가 들어가서 이제 H가 나오게 하는 이 리니어 트랜스폼이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X는 이제 입력이잖아요. 그래서 I가 들어가서 H가 나온다라는 뜻을 포함하기 위해 I to H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X를 인풋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노테이션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파이토치 공식 문서에 계속 있는 노테이션이라서 이거를 일단 따라가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코드를 뜯어볼 때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 요 코드는 여기 있는 이름은 그냥 10H라고 그냥 그대로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레이어를 이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이 네트워크의 출력, 이 네트워크의 출력을 이제 어떻게 해줄지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네트워크의 출력은 셀프에 일단 X가 들어오면 이 레이어를 통과하죠. 이 레이어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가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얘를 통과하면 되죠. 그죠? 10H.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통과하면은 우리가 이제 H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히든이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그리고 리턴이 이제 Y가 아니고 Y 해시 아니고 히든이 되죠. 몇 가지만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H넷이라는 거를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꼴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 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제가 그 아까 오전에 짰던 코드구나. 아무튼 이제 요거하고 똑같죠. 주석 빼면 똑같죠. 그래서 요거 지우고 요 코드를 이용해서 요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여기까지 한 게 우리가 지금 한 거죠. H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저번 시간 실패했던 풀이랑 똑같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제가 복잡하게 짜고 있는 거예요. 괜히 또 두 개로 그냥 또 쪼개가지고 요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여기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그대로 들어오고 요거는 그냥 리니어니까 리니어라고 이제 네트워크를 하나 더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그대로 쓰면 되고 옵티마이저에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HDET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를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렇죠? 다시 토치 옵팀 여기에 아담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치고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얘는 이터러블 오브젝트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H4에 있는 이 파라미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하고 요거를 이제 같이 보고 싶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같이 전달을 하고 싶은데 얘는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화 되겠죠. 얘도 이런 식으로 리스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리스트화 된 거를 더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일단 얘도 전체가 리스트니까 얘도 이터러블 오브젝트이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요거를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마치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아까 예제에서 WB 이런 거를 이제 전달했던 것처럼 요 예제였나요? 요 예제에서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것처럼 나도 이 학습하고 싶은 파라미터를 순서대로 모았고 리스트로 만들었고 만들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옵티마이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내가 학습하고 싶은 파라미터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파라미터를 리스트화 시키고 리스트화 시켜갖고 이거를 그냥 합쳐갖고 합친 리스트를 통째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가 이거를 요거 두 개를 같이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학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포문을 돌리면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마이크 없이 녹음을 했던 부분이고 이 이후에는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또 이제 설명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이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